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관세전쟁 발표 후에 예상 외로 떨어졌었던 이유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요, 제가 악재가 발표된 후에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호재가 발표된 후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나 어제는 제 예상과 달리 반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악재 발표 전에는 오히려 조금씩 올랐었죠. 그러다가 발표 후에 오히려 떨어졌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저는 이 최근 매수자들, 특히나 어젯밤에 막 크게 오르고 있을 때만 사지 않으셨다면 그냥 어제 산 것도 좋고 그제 산 것도 다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 어제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15분 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분명히 어제 늦은 오후부터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 스멀스멀 주식이나 코인이나 올라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갔던 이유를 굳이 한 단어로 꼽아보자면 오보, 잘못된 정보가 어제 밤부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여러 뉴스에서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알았습니다. 자, 어제 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보편 관세가 10% 요것만 때릴 것이다. 사실 상호 관세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보편 관세 요것만 있을 걸 거기에다가 어젯밤 또 한 11시 이후에 스캇 벤센트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첫 발표, 요때 관세가 최대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보복만 하지 않으면 이게 최대치야. 그리고 이것도 협상을 하면 깎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상호 관세 얘기는 안 하고 낮게 이제 좋은 부분만 보도가 되고요. 이게 최대치고 협상하면 깎아주고 게다가 중국의 관세 철회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아,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엄청 올라탔다는 거죠. 관망하고 있는 단타, 뭐 한머니들이 대거 투입을 되면서 엄청난 이제 매수를 이루어 갔지만 발표가 되자마자 이제 많이 청산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전에는 그래서 올랐었고요. 자, 떨어질 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예상보다 셌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관세가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뭔가 발표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트럼프가 좀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잘못 냈는데 이거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떨어진 게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관세를 세게 해서 욕심을 많이 부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한 5시쯤에 나왔으니까 오전에 있었던 여러 경제 방송에서는 그냥 얼핏 보고 막 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해석이 어렵게 해놨습니다. 마치 우리 부동산 세법 너무 많이 바꿔서 한때 세무사가 잘 모를 때도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좀 혼돈의 시기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능 문제를요 엉터리로 내가지고 이게 우등생조차도 이거를 풀 수가 없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뭐 억지도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표는 아마 어제부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아침에 딱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거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좀 뭐 윤곽이 잡히긴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호 관세 표라고 하면서 뭐 worst offender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한 60여 개국의 상호 관세를 때린다는 표입니다. 이거 말고도 두 페이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중국, 베트남, 뭐 일본, 인도 해서 한국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부분이 바로 미국이 이들로부터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관세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근거를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중국은 이제 미국의 뭐 67%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은 39, 베트남은 90%를 때린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도 50%를 때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가 맺어져서 관세가 거의 없어요. 0에서 1%, 많으면 2%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50%나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관대하고 친절하게
여기 디스카운티드 보이시죠? 할인된 상호관세를 때려주겠다. 나는 관대하니까. 그래서 내가 50% 맞고 있지만 니네는 절반 25%만 내가 때려줄게. 다 여기에서 반이거든요. 반으로 한 이유는 이 손해를 2년 만에 메꿔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핏 봐도 지금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개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보편 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별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표는요, 다 상호 관세만 있는 거고요. 원래 보편 관세, 그러니까 이 60여 개국 말고 그냥 잔챙이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 주는 국가들까지 이렇게 굳이 상호 관세할 필요는 없잖아요. 웬만한 피라미드는 한 10%만 때리겠다. 이게 이제 보편 관세입니다. 여기에 여기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예요. 그리고 상호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60여 개의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죠. 침탈하는, 이렇게 많이 뺏어가는 위반국들 60개국은 상호 관세를 이렇게 때린다. 이게 더해지는 게 아니고 별도다. 요 개념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시기적으로 봐도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분명히 백악관에서 발표 즉시 때리겠다 했는데 웬걸 보편 관세는 4월 5일부터 요거는 이제 10% 잔챙이 피라미드리니까 빨리 하는 거고요.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실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무섭게 때려놓긴 했는데 본인도 좀 무서운 겁니다. 한 일주일 줄래니까 선물 좀 잘 가져와봐. 우리 협상해서 좀 낮춰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돼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이렇게 시작 시기도 바꾸고 끝날 시기는 또 어떻게 됐나요? 미국이 적자가 완화될 때까지, 즉 자기 마음대로 끝날 때 끝내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자체가 감이 지금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와 캐나다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근데 상호 관세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멕시코, 캐나다 없어요. 가장 교역 국가 중에 무역량이 많은데요. 즉 예전에 있었던 그 펜타닐 관세 25%를 그대로 때린다는 거거든요. 멕시코, 캐나다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중범죄 취급을 하더니 결국은 한국이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등생이나 선물을 많이 갖다 바쳤거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화딱지가 날 겁니다. 우등생이 누굽니까?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총리가 날아가서 선물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아부도 하고 했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본 24%, 한국 25%, 1%더 잘 받으려고 거의 10배가 넘는, 한국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썼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협상하러 가고 싶을까요? 4월 9일까지. 하나하나 똑같이 때려놓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게 때린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의욕 자체가 들지 않는 지금 엉터리 성적표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억지가 있다. 한국이 50%를 미국의 관세를 때렸다고 하는데 이건 그들의 주장이겠죠. 한국은 실제로 거의 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국이 주장하는 이 관세는 뭐냐? 본인이 이제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관세, 실제 관세가 아니라요. 그냥 분자에는 이제 무역 적자가 분자에 있고요. 분모가 이제 전체 수입액, 그 해당 국가로부터 받았던 수입액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그러니까 전체가 분모에 있고요. 수입액이 분자의 무역 적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미국이 손해를 봤다, 불량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 손해를 본 또는 불량품의 비중이 67%다. 그래서 67% 적자니까 이거 봤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절반으로 해서 34 상호관세 때리는 거고요. 자, 유럽은 전체가 6천억 불인데 무역 적자가 2,300이니까 39% 내가 착취를 당했다. 그래서 여기에 반으로 인자하게 상호관세를 매겨주겠다. 이게 얼마나 참
얼토당토하는 계산인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 한국 뭐 경제 방송조차 해석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 한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중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만 보시면 자, 국가 비상사태를 이미 미국은 선언을 했습니다. 이 IEEPA라는 걸 근거로 미국이 강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구리랑 의약품, 반도체, 목재, 금까지는 관세를 또 매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거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뭐 의약품 이런 건 아직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됐다, 해석이 어렵다고 한 예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방송사에서 중국의 관세율을 매겼어요. 여러분도 이게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중국에 때리는 총 관세율이 그럼 4월 9일 이후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1기 집권 때 13% 있었고 2월, 3월에 10% 받고 추가 10% 더해서 20이 생겼어요. 그리고 상호관세 어저께 생겼고 그래서 67%일까요? 정답은 67이 아니고요. 그냥 54%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3% 옛날에 때렸던 거 13도 아닙니다. 이것도 뭐 20이다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요거 말고 이제 2월, 3월에 트럼프가 때렸던 20에 상호관세 34를 얹어서 54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경제 방송에서도 하기가 어렵고요. 또 54라고 해보세요. 중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오히려 좋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베트남이 46%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런 데를 사정없이 때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만 50% 때리면 억울한데요. 다른 데도 비슷하게 때려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 오히려 웃고 있을 수도 있는 참 이게 엉망진창인 관세 발표였다라고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죠. 왜 굳이 그냥 때리면 되는데 4월 8일까지 협상을 줬을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본인을 위해서. 이대로 확정해버리면요. 트럼프도 같이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뜻대로 협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뭐 협상의 기술에 있잖아요. 최악을 짧게 보여준 다음에 차선을 선택을 하게 하는 거. 뭐 좀 들고 와봐 해서 좀 깎아줄게. 실제로 이 깎아주는 거 관대하게 하지 않으면요. 트럼프 미국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뭐 이게 좀 되면 좋겠는데 자 한번 상황은 봐야겠죠. 아무튼 4월 8일까지 분명히 각국은 준비는 하셔야 될 겁니다. 보복을 하면 정말 그 플러스 알파 아까 상호관세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이 미운털 지금 바뀐 거죠. 상호관세에 약간 미운털 20% 추가해서 지금 53%인데요. 자, 이게 어젯밤 기사입니다. 중국도 뭔가 대책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어젯밤에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거 예전부터 대미 투자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어젯밤 급하게 제안을 하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중국도 이게 해야죠. 뭔가를 해야죠. 하기는. 그리고 파나마를 이제 블랙락이 인수를 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홍콩 회사로부터. 근데 그게 아직도 사인이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예전에 이거 그 협상 카드로 만지작거리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홍콩 회사가 시진핑 허락도 없이 블랙락이랑 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경로를 했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카드, 파나마 카드를 통해서 뭐 34를 줄일지 뭐 미운털 박힌 20%를 줄일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뭐 4월 8일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복을 하네 아니면 뭐 수능을 하네. 멕시코는 뭐 보복 안 하겠다 이미 천명을 했었죠. 인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사실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디지털 서비스세입니다.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거 매출의 2%에서 많으면 6%까지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폐지 카드를 가져오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정말 최악은 면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은 연기였거든요.
자, 연기보다는 그리고 점점점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세청 방식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국세청 방식이 뭡니까? 일단 세금 때리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너가 뭐 소명해. 이게 국세청 방식인데 이거를 뭐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자, 연기는 정말 최악 연기됐으면요. 우리 정말 이거 오래 봤을 겁니다. 이 관세 전쟁을요. 그러나 이제 과거에 트럼프 집권 일기일 때는 점점 상승을 하는 관세 전쟁을 처음부터 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엔 중국이랑 뭐 3%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오르다가 나중에 뭐 10%를 막 25%로 올리고 막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 가서 한 21% 정도 중국이 이제 중국에게 때린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무려 2년까지 가버립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안 왔으면요. 이거 더 갔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한 거죠. 일단 최악을 보여주고 선물 가져와.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연기되거나 점점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다행일 수도 있겠다. 대신에 이 지금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등생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다. 이게 뭐 그동안 있었던 그런 현대차의 선물과 일본의 선물과 뭐 대만의 선물과 이거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소급 적용해서 아마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긴 하네요, 실제로. 그러나 제가 뭐 물러나진 않죠. 그럼에도 지금은 강세장의 저는 기준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사실 이건 톱니가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은 지금부터 강세장 시작을 할 정도로 꽤나 저점 근처다라고 톱니가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뭐 3년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가 올렸던 영상 제목이 사실 지금을 저점 근처로 보는 이유다. 22년도에 제가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올해 이 상황에서 볼 때 저점 근처라는 거지, 뭐 전체 사이클의 저점은 아니겠죠. 이번 사이클의 저점은 22년 말, 23년 초였을 거고요. 올해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이 저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요, 트럼프는 뒤가 없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주식과 코인을 올려야 됩니다. 올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4월도 떨어지고 뭐 정말 많이 가면 5월도 떨어졌다.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요. 대중의 인내심은 바닥이 날 겁니다. 보통 개미들의 인내심은 오래 버텨주지 않아요. 지금 1월에서 3월 가는 것도 정말 난리가 났는데 4월에서 5월 그것도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 해방의 날 이후부터는 트럼프 성과인 겁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국 주식이나 코인이 떨어지면요. 전쟁 실패한 겁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며 그러려고 했잖아. 그러나 전쟁은 너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트럼프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온팡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주식 코인을 더더욱 이건 이제 무조건 내 탓이에요. 바이든 탓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라도 왔다. 역시 트럼프의 탓을 돌릴 가능성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한 이제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삼선을 논하기보다는 도망갈 나라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저는 4월 8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줬지만 똥줄을 타는 건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아닐까. 그리고 결국은 전쟁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4월 8일까지 단 한 개의 국가라도 형님 한번 봐주세요 라는 이 베스트 협상 사례가 만약 안 나올 경우는 트럼프는 글로벌 침체의 책임을 아마 홀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의 관세 전쟁의 승리 여부와 강세장은 큰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침체를 맛본 후에 뜨거워하면서 유동성을 풀지 아니면 좋은 협상이 나온 후에 유동성이 풀릴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뭐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히어로에 의해서 뭐 상승장이 오고 강세장이 왔던 적이 있었나요?
그냥 전 세계가 원래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한 명이 뭐 이래저래 한다고 꺾일 거였으면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진작에 다 사라졌어야 됐겠죠. 그래서 그의 전쟁 여부와 이 반감기 사이클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한번 4월 8일까지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